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겠어요. 이렇게 해서 유적지 명칭을 쭉 줬어요. 이건 특정 어느 시기가 아니고 주어진 유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혹시 이제 칠판 글씨 잘 안 보이시면 그 문제지 참고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1번 기역의 서천 화금리 유적은 여주 흔합리 유적과 함께 벼농사 흔적. 왜? 서천 화금리, 여주 흔합리 다 청동기 시대 벼농사의 흔적이다. 특히 서천 화금리는 뭐라 그랬어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창고다. 벽시창고.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은 그 벼를 쌓아놨던 벽시창고 맞아. 자, 2번 울주 천전리 유적입니다. 울주 천전리 그러면 우리가 청동기 시대 3대 암각화, 울주 반구대, 울주 천전리, 고령의 양전동 알터, 뭐 포항의 칠포 바위그림도 있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서석 계곡의 서석 암각화이다.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청동기 시기에 새겨진 각종 기하적 그 문양과 함께 6세기 신라 사해부 갈문왕, 정확하게 누구 때냐면 버프왕 때예요. 버프왕 때 진골귀족이었던 사해부 갈문왕이 이 계곡에 놀러 와서 청동기 시기부터 새겨졌던 그런 이제 그 기하학적 문양들을 보고 계곡에서 이제 유람을 한 다음에 그 내력을 남기는 거예요. 서석곡이라는 이름도 짓고. 자, 왕족이 놀러 올 정도면 상당히 그 경치가 좋았다는 뜻인가 봐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서석곡 그 암각화가 있는 곳이고 지금 이제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는 이 바위면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천인데 하천 밑바닥이 이렇게 바위로 돼갖고 글을 써요. 그래서 여기 물놀이가 상당히 적당합니다. 근데 이 천이 대곡천인데 이 대곡천이 어디 상류냐면 울산 시내로 흘러가는 태화강 상류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대곡천, 요쪽이 그 천전리 암각화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왼쪽에는. 신라시대는 이제 공룡이라는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그 다음에 반구대 암각화가 바로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 천전리 암각화인데, 바위면 전체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하학적 문양 살짝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름모, 그 다음에 동시모, 그럼 태양이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막 여러 가지 도형, 그 다음에 이쪽, 한쪽 구석, 요쪽에 이제 한자로 새겨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한자로 쫙 새겨져 있어가지고, 버풍왕 시기에, 왕족인 사해부 갈문왕이 놀러, 갈문왕 명예 왕칭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서석곡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다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울주 천전리니까 요거 지금, 맞는 설명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양양 오산 유적지. 한반도 내에서 신석기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토제 인면선과 대지 모양의 토, 이건 앞선 1회 때 봤으니까 사진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 민족 전체 신석기 유적지 중에 가장 오래됐다 그러면 제주도 한경 고산리 가야 돼. 근데 제주도 한경 고산리는 섬이잖아. 이거는 내가 일부러 문제 출제하려고 말을 만든 거예요. 섬이 아닌 한반도 내에서 그러면 양양 오산리가 맞아요. 한반도 안에서는 이제 육지에서는 BC 6000년에 양양 오산리가 최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까지 포함하면 BC 8000년에 제주 한경 고산리가 최고.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토제 인면선과 대지 모양 토. 자, 웅기 부포리 이건 중석기 유적지입니다. 중석기 후기 구석기부터 신석기 초기 단계, 과도기 단계. 그래서 이 중석기 그러면 잔석기를 활용한 이음도구. 이 이음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석기 부분은 아주 크기가 작아지는 잔석기이다. 그죠? 그래서 이음도구 및 또는 이음도구를 위한 잔석기가 발견이 되는 연대상 중석기 시기.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이후부터 신석기 초기 단계, 과도기 단계. 유적지는 딱 4개만 암기하셔도 돼요. 이걸 뭐 다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구석기 거 유적지는 다 암기하셨을 거고 신석기도 암기하셨을 거고, 그치? 그래서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 사이 과도기야. 웅기, 부포리, 웅기, 굴포리 바로 인근 지역이에요. 항명북도 웅기, 부포리, 웅기, 굴포리 그러면 북한에서 구석기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그지? 최초 북한에서 1963년 발굴 조사를 통해 구석기 단계가 확인된 곳이 웅기, 굴포리. 그 옆에 부포리, 여기는 중석기 유적지. 그 다음에 평양 만달리 유적지. 이제 요거 두 가지는 이제 북쪽에 있는 중석기 유적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는 역시 두 군데 암기해라. 이거 말고도 있는데 홍천 하화계리, 홍천의 하화계리 유적지하고 경상남도 통영 상노대도 유적지. 경상남도 통영의 상노대도, 한노대도, 통영 욕지도 인근에 있습니다. 통영 그러면 굴이죠. 굴국밥, 굴천, 그치? 자, 이 통영, 상노대도.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중석기 단계에 해당하는 웅기 부풀이 유적지.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음도구 제작을 위한 잔석기가 발견된 북한에, 그러니까 잔석기가 발견된 여기까지 맞아. 근데 뭐가 틀렸느냐? 북한의 구석기 존재가 공식적으로 최초 확인된 유적이다. 부풀이가 아니고 웅기 굴풀이. 자, 그 남북한에 구석기 단계가 확인된 공식 그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남쪽에서는 공주 석장리 유적지 1964년 연세대학교에서 발굴한.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1963년 웅기 굴포리 유적지. 그러나 날 바로 다음에 64년에는 종성 동관진 유적이 발굴 조사해갖고 보고가 돼요. 그래서 웅기 굴포리가 북한에서는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웅기 굴풀이 궁주 석장리 이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동안에도 출제가 꽤 됐고. 정답 4번. 부풀이가 아니라 굴풀이여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나라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안정복은 이 위만의 정통성을 인정하였다. 너무 쉬운 문제지. 이거 틀린 사람 그냥 갈아봐. 다음번에 내가 그 믹서기를 가지고 올까? 틀린 사람들 손 집어넣고 갈고 막 이러고. 자, 나라 이름을 변경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위만은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야. 그래서 위만은 정통성이 없다. 이 얘기든 특히 그의 제자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통해 위만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은 이제 기자조선을 조선 유학자들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조선 지금 현재로서는 당무조선 마지막 왕인 준왕을 통해서 정통성은 사만으로 연결돼 계승이 된다. 사만 정확하게는 마한, 위만은 정통성이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2번 동국 통감에 의하면 BC 2333년 단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하였다. 동국 통감, 안정복의 동사강목, 그 다음에 이제 일련의 삼국유사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요의, 중국, 요의 즉위년. 그럼 요가 누구냐? 요, 그러면 중국에서 태평성대, 요순시대. 태평성대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요순시대면 언제냐면 중국에서는 역사가 시작도 되기 전입니다. 상고시대예요. 걔네들이 이제 중국 사서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연대 편년을 잡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요의 즉위년에서 지금 현재는 BC 2333년 1948년 10월달 대한민국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 거기에서 서기와 단기를 우리 대한민국 공식적 연호로 쓴다 해서 단기를 잡은 거예요. 자, 요거는 맞아요. 한반도 남부 지인의 한나라에 대한 입조 방해 그 다음에 흉노와 연계에 대한 견제로 한나라 무제가 침략하였다. 주의하실 거 무제입니다. 7대 왕제. 우거왕은 한나라 침략에 맞서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그 고조선의 재상이었던 노인, 한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 대부, 경, 박사 그때 그 상을 말해요. 재상, 상, 노인, 한음, 그 다음에 니계상, 그 다음에 장군이었던 병거 등등 이런 사람들이 우거왕을 죽여요. 어쨌든 우거왕이 1차 폐수접전에서 승리를 벌이되 이러한 주화파들 귀족에 의해서 피살리고 난 뒤에 대신 성기가 이끌다가 결국 1년 만에 왕검성이 함락당하면서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한다. 그치? 그걸 말해.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어요. 자, 3번 다음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거. 이 나라는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 동해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그 다음에 토질이 오국을 갖고 있는 알맞아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이건 강의할 때 누누이 강조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부여예요. 만주 평야 지역에 그 건국을 했던 기반을 한 부여. 그 다음에 순장의 풍습이 있고 곡식이 잘 농사가 안 되거나 이럴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면 제가회의에서 왕한테 책임을 물어 왕을 교체하거나 심하게는 죽이기도 한다. 부여가 맞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 AD 49년 중국에 사신을 보내며 이미 왕칭으로 사용하였다. 이거 정답. 이거는 뭐 부여에 대해서 기본 아니에요. AD 1세기. 부여와 고구려는 똑같이 AD 1세기의 왕칭으로 씁니다. 부여는 언제 건국했느냐? BC 4세기에 이미 건국했었어요. BC 4세기에 이제 군장국가 단계로 건국이 됐다가 BC에서 AD 넘어가면서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AD 1세기는 왕칭으로 쓰고 이제 자, 2번 의복이 고구려하고 달랐고 살인자를 죽이는 엄한 법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붉은 구슬 그래서 꼭 붉은 구슬은 아니고 구슬과 옥 그래서 한자로 주옥 구슬 주자도 쓰고 옥도 쓰고 주옥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 어디냐면 동해야 동해.
자, 동해도 살인자는 죽여. 그래서 도둑이 없었다. 치안이 엄격했고. 그 다음에 구술과 옥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 아울러 이런 엄한 법. 그 다음에 의복, 가오, 풍습 등등 혼인 풍속까지도 다 고구려와 유사돼. 딱 하나 의복은 다르다. 그래서 의복이 고구려와 달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해 사람들은 성격이 용맹해서 대신 말을 타지 않기 때문에 보전에 능하다. 보병전투. 아주 긴 창을 능숙하게 다룬다. 이러면 동해야. 우리가 늘상 동해 그러면 동해의 기본은 뭐예요? 책화제도, 조계혼. 두 가지가 기본이잖아. 그거 위해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 만약에 사료가 이제 많이 안 다루는 사료를 준다 이렇게 나올까? 자, 3번. 이거는 뭐 더 이상 볼 거 없죠? 사만. 그 다음에 4번. 제가회에서 범죄를 직결한다. 감옥이 없다. 어딥니까? 고구려. 자, 부여는 제철 행사가 무슨 행사가 있어요? 영고. 부여 밑에 이응 받침 붙이면 부영, 영고 이렇게 암기하라 했어요. 이 영고 때 누구를 풀어주냐면 감옥에 갇힌 죄수를 사면시키는 이 제철 행사. 고구려는 없어요. 고구려는 이제 제철 행사 뭐냐면 동맹이 있단 말이에요. 10월달에 만약에 고구려 10월달에 제철 행사인 동맹에서 죄수를 사면시켰다 이러면 틀려. 왜? 고구려는 감옥이 없거든.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가위에서 직결해버립니다. 부여하고는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부여의 연고는 참고로 12월달, 그지? 동해도 연고가 동해도 제철 행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척. 옥점만큼 아니어도 동해도 고구려한테 무척 시달렸다 이렇게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무척. 자, 그 다음에 삼한 쪽은 제철 행사 2번 있다 그랬죠? 5월째, 10월째.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부여에 대해서 맞는 거. 이게 고조선보다는 오히려 철기국가들의 출제 비율이 더 높아요. 고조선보다는. 철기국가들 아주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